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희만 행복하면 돼.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뜻은 달랐어요. 재정 통제, 개인 통장 관리, 끝없는 간섭, 그리고 며느리가 발견한 충격적 진실. 시어머니는 아들 명의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모든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은 욕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내 손에 두겠다는 선언이었어요. 며느리의 반격, 숨겨진 증거들, 그리고 법정에서의 최후 대결.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꽃들이 가득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민정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는데 34의 나이였지만 늦은 결혼이라는 생각보다는 행복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남편 준호는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38배 회사 부장이었는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 민정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 영숙이 다가왔는데 63의 나이에도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어요. 며느리, 축하해.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영숙은 민정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희 둘만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 말에 민정은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욕심 없이 자식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믿게 됐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은 넓고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준호가 결혼 전에 마련해둔 집이었는데 민정은 짐을 정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옷을 옷장에 넣고 주방용품을 정돈하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준호가 불렀어요. 여보, 이것 좀 봐. 민정이 나가보니 식탁 위에 종이가 놓여 있었는데 뭔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민정이 물었을 때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준비해달라고 하신 거야. 민정은 종이를 집어들었는데 그건 규칙표였어요. 신혼부부 생활 수칙이라는 제목 아래로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시댁 식사 동석이라고 시작해서 집안 살림은 며느리 담당, 재정 보고, 매달 1회, 명절 준비는 며느리가 주도, 시어머니 승인 없이 큰 지출 금지까지 이어졌어요. 민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준호는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원래 좀 꼼꼼하셔. 이해해줘. 민정은 당황스러웠지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말끝을 흐리는 민정을 보며 준호가 말을 끊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민정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결혼 첫날이라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흐른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정과 준호는 시댁으로 향했고 영숙은 식탁을 가득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와. 앉아. 민정은 자리에 앉으며 음식을 보았는데 정말 많은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민정이 미안한 마음에 말했지만 영숙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할게. 다음부턴 며느리가 해.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시작했는데 분위기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곧 영숙이 물었습니다. 민정아, 회사는 어때? 민정은 밝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멈췄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결혼했는데 일 그만둘 생각 없니? 민정은 깜짝 놀랐어요. 네. 왜요? 영숙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도 있고 나중에 애 낳으면 바쁠 텐데 일까지 하면 힘들지 않겠어? 민정은 난처해지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요. 그 순간 영숙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는데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내 뜻이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 집안은 전통적이거든. 며느리는 집안을 잘 돌봐야 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밥을 먹고 있을 뿐이었고 민정은 답답한 마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 민정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일 그만두라고 하시던데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는 원래 그래 걱정이 많으셔. 민정이 조금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잖아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하듯 말했어요. 알아. 근데 엄마를 이해해줘. 혼자 나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민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불편한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시더니 영숙의 말이 자꾸 떠올랐는데 오늘 본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통제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고 민정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흐르면서 민정의 삶은 조금씩 영숙의 영향 아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시댁에 가야 했고 명절 준비도 민정이 주도해야 했어요. 친정 엄마를 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민정은 깜짝 놀라며 안으로 들어갔는데 영숙이 청소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민정은 당황했지만 영숙은 웃으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준호한테 열쇠 받았어. 며느리 집이 더러울까 봐 청소하러 왔지. 민정은 불편한 마음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하지만 영숙이 말을 끊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편하게 생각해. 민정은 전혀 편하지 않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고 영숙은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계속 지적했습니다. 여기 정리 좀 해야겠네. 주방도 좀 지저분하고. 민정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참아야 했어요.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을 때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셨었어요.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응. 알아 내가 열쇠 드렸어. 민정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준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말할 필요 있어? 엄마인데. 민정은 답답한 마음에 더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집이잖아요. 허락도 없이 들어오시면. 그런데 준호의 표정이 굳어지며 말했어요. 너 지금 우리 엄마를 남 취급하는 거야? 민정은 할 말을 잃었고 변명하려 했지만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는 좋은 뜻으로 하신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민정은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고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준호가 듣지 못하게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회사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을 때 민정은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비쳤고 한 달 만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혼잣말이 나왔고 민정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영숙은 너무 교묘했습니다. 겉으론 좋은 시어머니처럼 행동했으니까요. 민정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어요. 일단 지켜보자. 뭔가 기회가 올 거야. 주말이 다시 찾아왔고 민정과 준호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이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어요. 어서 와. 오늘 특별한 거 준비했어. 식탁에는 음식 대신 서류가 놓여 있었는데 민정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재정관리 서류야. 우리 집안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거든. 민정이 서류를 보니 통장 사본 제출, 월급 명세서 제출, 지출 내역 보고 등 모든 걸 시어머니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이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영숙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며느리,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숨길 게 뭐가 있니? 그 순간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의 진짜 뜻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건 욕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자기 손아귀에 두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민정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고 매주 토요일은 시댁이었으며 일요일은 영숙이 집에 왔어요. 평일에도 수시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오늘 저녁 뭐 먹니? 청소는 했니? 준호 건강은 괜찮니? 같은 끝없는 간섭이 이어졌습니다. 민정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늘 긴장 상태였는데 언제 영숙이 전화할지, 언제 집에 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후배 윤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민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윤아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고 민정도 자신이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재정 보고의 날이 왔습니다. 민정은 준비한 서류들을 들고 시댁으로 갔는데 통장 사본과 월급 명세서, 지출 내역이 담긴 파일이었어요.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보여줘. 민정은 긴장한 채 서류를 건넸고 영숙은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돋보기까지 꺼내 들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보던 영숙이 물었어요. 이 통장은 뭐니? 민정이 보니 자신의 개인 저축 통장이었습니다. 그건 제 개인 저축이에요. 회사 다닐 때부터 모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영숙이 끼어들었어요. 왜 이걸 안 가져왔니? 민정은 당황스러웠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개인 돈이라서. 영숙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따로 모으면 안 되지. 우리 가족인데 숨길 게 뭐가 있니? 민정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인데요. 영숙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나가 아니야. 우리야. 넌 아직 우리 가족의 일부일 뿐이야. 그 말에 민정은 가슴이 답답해졌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제 개인 통장까지 보여달래요.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어요. 그래서? 민정은 답답한 마음에 계속 말했습니다. 그건 제 개인 돈이잖아요. 결혼 전부터 모은 건데.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관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체계적이잖아.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불편한 듯 말했어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는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야. 민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은 뜻이요? 제 통장까지 관리하겠다는데 준호의 표정도 굳어지며 대답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우리 가족인데 엄마가 돈을 훔쳐갈 것도 아니고. 민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고 준호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어요. 다음 주부터 민정의 통장은 영숙의 관리 아래 들어갔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영숙에게 보고해야 했고 큰 지출이 있을 때도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심지어 친구들과 식사하는 것도 미리 말해야 했습니다. 민정은 질식할 것 같았어요. 34세 성인인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통제받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프라이버시도 없었어요. 어느 날 민정이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30만 원짜리 원피스였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산 거였지만 그날 저녁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정아, 오늘 백화점에서 카드 썼지?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옷 하나 샀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30만 원이나 쓰고 미리 말도 안 해. 그런 큰 돈은 승인받고 써야지. 민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돈인데요. 제가 번 돈으로 옷 하나 사는데 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 돈 관리는 절제가 중요해.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 민정은 할 말을 잃었고 전화를 끊은 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말에 민정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영숙에게 허락을 받은 후였어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민정아, 결혼 생활 어때? 행복해? 민정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나 힘들어.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정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영숙의 간섭, 재정 통제, 자유의 상실 같은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친구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요즘 시대에? 남편은 뭐해? 왜 가만히 있어? 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남편은 어머니 편이야.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래.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이건 너무한 것 같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민정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준호 명의로 된 보험 증서였는데 수익자가 영숙으로 되어 있었어요. 금액이 5억 원이었습니다. 민정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수익자가 시어머니일까요? 보통은 배우자인 자신이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서류를 더 살펴보니 가입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이건 결혼 전부터 준비한 거야? 민정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찾아봤는데 준호 명의의 적금이 여러 개 있었고 모두 영숙과 공동 명의였어요. 심지어 이 집 등기부등본도 영숙과 공동 소유였습니다. 민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그날 밤 민정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이 단순히 통제욕이 강한 시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게 아닐까요? 모든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관리하고 며느리의 돈까지 통제하고 아들 명의의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만들고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민정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후배 유나를 불렀어요. 유나야, 너 보험 쪽 아는 사람 있어? 유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선배? 민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어서.
며칠 후 윤아가 민정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선배, 이거 보세요. 민정이 서류를 받아보니 보험 분석 자료였습니다. 윤아가 지인에게 부탁해서 받아온 거였어요. 이 보험은 단순한 생명보험이 아니에요. 윤아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5억이 가는데, 이건 회사 자금 빼돌릴 때 흔히 쓰는 방식이래요.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윤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형부 회사 돈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민정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숙의 모든 행동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재정 통제도, 아들 명예 관리도, 며느리 감시도 모두 큰 그림의 일부였던 거였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민정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며느리처럼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퇴근 후 늦게까지 남아 서류들을 복사하고 주말엔 영숙이 없을 때 서재를 뒤졌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고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윤아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회사 후배였지만 똑똑하고 눈치 빠른 아이였어요. 민정이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알아봐 주었고 조언도 해줬습니다. 선배, 이런 거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민정은 고마웠지만 걱정도 됐어요. 윤아야, 위험할 수도 있어. 괜히 너까지 연루되면. 하지만 윤아는 단호했습니다. 선배가 힘든 거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우리 같이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팀이 됐고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숙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사이 민정은 시댁을 방문했어요. 준호는 회사 야근이라 혼자였습니다. 기회였어요. 민정은 영숙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책장 뒤 금고가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었지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준호 생일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는데 놀랍게도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민정은 빠르게 하나씩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보험 증서가 여러 장 있었고 모두 준호 명의의 수익자는 영숙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준호 명의로 된 법인 통장 사본이었는데 거래 내역을 보니 이상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정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찍었는데 마지막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주식 이전 계약서였어요. 준호 회사의 주식을 영숙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날짜는 석 달 후였습니다.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계약서였어요. 민정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회사를 빼앗으려는 거야. 다음 날 민정은 윤아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윤아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선배, 이거 완전 계획적이에요. 윤아가 보험 증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보험들 보세요. 전부 고액이고 수익자가 시어머니예요. 민정이 물었어요. 그게 왜 이상한 거야? 윤아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생명보험은 배우자나 자녀가 수익자잖아요. 근데 전부 시어머니면 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민정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의도? 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형부한테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는 건 아닐까요? 민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친아들인데. 하지만 윤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선배,
이 법인 통장 거래 내역 보세요. 이건 회사 자금 빼돌리는 거예요. 민정이 서류를 다시 봤는데 윤아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데 명목이 컨설팅 비용이래요. 근데 실제로 컨설팅 받은 기록이 있을까요? 민정은 알 수 없었어요. 그건 어떻게 알아? 윤아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회계사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며칠 후 윤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정은 퇴근 후 윤아를 만났는데 윤아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선배, 제 친구가 확인해 봤는데요. 윤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컨설팅 회사는 유령 회사래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민정은 예상했지만 충격이었어요. 그럼 그 돈은? 윤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거예요. 형부 명의로요. 민정은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준호는 알고 있을까? 윤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모를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 처리하고 있을 거예요. 민정은 모든 게 명확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숙은 아들 명의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준호에게 돌아갈 거였어요. 그리고 보험은 만약을 위한 거였습니다.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영숙이 모든 돈을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이건 범죄잖아.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회사 재무 상태는 어때?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 갑자기? 민정이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컨설팅 비용으로 나가는 돈 있잖아. 그게 어디로 가는 거야? 준호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엄마가 관리하시는데. 왜? 민정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그 회사가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해 봤어?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민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자는 거야. 만약 뭔가 잘못됐으면 하지만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민정은 답답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영숙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고 민정의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혼자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영숙의 과거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인터넷에서 오래된 기사를 발견했어요. 20년 전 기사였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급사, 미망인과 회사 경영권 분쟁. 기사를 읽어보니 영숙의 전 남편 이야기였어요. 준호의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영숙이 회사 경영권을 주장했지만 동업자들과 법정 싸움을 벌였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영숙은 패소했고 회사는 매각됐습니다. 민정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도 똑같은 짓을 하려 했던 거야. 영숙은 남편이 죽은 후 회사를 가져가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 아들을 이용해 다시 시도하는 거였습니다. 민정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남편의 사망 원인도 조사했는데 당시 기사를 보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고 부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윤아를 만났을 때 민정은 발견한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윤아는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배, 이거 위험해요. 혼자 조사하시면 안 돼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윤아가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횡령 증거도 있고. 하지만 민정은 망설였습니다. 그럼 준호도 연루돼. 명의가 준호니까. 윤아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선배 이대로 가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민정도 알고 있었지만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을 범죄자로 만들 순 없었고,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준호도 납득할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더 알아볼게요. 그날 밤 민정은 집에서 혼자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USB에 백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은 깜짝 놀라 서류들을 급하게 숨겼습니다. 준호가 들어올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거실로 나가보니 영숙이 서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뭐 하고 있었니?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위협적이었어요. 민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그냥 집안일 하고 있었어요. 영숙은 천천히 민정에게 다가왔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민정이 미처 치우지 못한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영숙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보험증서 사본이었어요. 영숙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며 물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난 거지? 민정은 식은땀이 흘렀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서재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영숙은 한참 민정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래. 정리하다가 영숙은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남의 서류는 함부로 보는 게 아니야. 알겠지? 민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영숙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가족끼리 비밀은 없어야 하는데 며느리가 뭘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지? 문이 닫히고 민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영숙이 서류를 발견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고 영숙의 감시도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전화는 더 자주 왔고 예고 없이 집에 들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민정은 긴장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에 너무 가까이 와 있었고 이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유나와의 연락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영숙이 눈치챌까봐 회사에서도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았고 문자도 암호처럼 주고받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의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했는데 민정도 동반 초대를 받았어요. 부장급 이상 임원들의 회식이라 배우자들도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정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준호가 꼭 같이 가자고 했고 영숙도 며느리가 남편 회사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게 좋다고 말했으니까요. 회식 장소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넓은 방에 임원들과 배우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민정은 준호 옆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소개했어요. 여기는 제 아내 민정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민정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민정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준호가 소개했어요. 이분은 우리 회사 재무이사님이신 박 이사님입니다. 박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는데 민정이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사모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는데 계속 박 이사가 신경 쓰였어요. 왜 낯익은 걸까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정은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시댁 거실에 걸려 있던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숙이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 민정이 물었었어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영숙은 잠깐 표정이 굳어지더니 대답했었습니다. 옛날 친구야. 이제 안 만나는 사람이고. 그 사진 속 남자가 바로 박 이사였어요. 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정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복도에서 박 이사와 마주쳤어요. 박 이사는 민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정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박 이사는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 여사 시어머님 되시죠? 민정은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요? 박 이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분한테서. 민정은 더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 이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숙 여사가 원하는 건 아들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민정의 가슴이 철렁했는데 자신이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박 이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때 그 사람의 우리 가족이었으니까요. 박 이사는 민정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건물 옆 작은 정원이었는데 사람이 없어 조용했어요. 박 이사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얘기예요. 박 이사의 목소리는 무겁고 슬펐어요. 나는 영숙 씨 남편, 그러니까 준호 씨 아버지와 사업을 같이 했어요. 동업자였죠. 민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회사가 잘 되고 있었어요. 매출도 좋았고 직원들도 늘었죠. 근데 박 이사가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 씨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라고 했죠. 민정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 후 영숙 씨가 회사 경영권을 주장했어요. 남편 지분을 상속받았으니 당연하다고 했죠. 박 이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회사 계좌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영숙 씨 명의 통장으로 가고 있었죠. 민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랑 다른 동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영숙 씨가 남편 명의로 된 차용증을 내밀었어요. 회사가 자기한테 빚이 있다는 거였죠. 박 이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그런 빚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서류상으로는 다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죠. 위조였다는 걸. 민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갔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회사는 매각됐고 영숙 씨는 아무것도 못 가져갔죠. 박 이사가 민정을 봤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엔 아들 명의로요. 민정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박 이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영숙은 이미 한 번 같은 짓을 시도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실패한 후 이번엔 아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였죠. 그럼 준호 아버지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박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당시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게 이상했죠. 부검도 제대로 안 했고요. 민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호한테 말씀하셨어야죠. 박 이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겁이 났어요. 영숙 씨가 뭘 할지 몰라서. 민정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이사가 민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조사하고 있는 거 알아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났어요. 준호 씨 부인이 뭔가 알아보고 있다고. 민정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재무팀에서 법인 통장 조회 기록이 있다고 했어요. 당신 명의로요.
민정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영숙 씨한테 들키면 위험해요. 박 이사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민정이 명함을 받으며 물었어요. 왜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박 이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 아버지가 내 친구였어요. 같이 꿈을 꾸던 사람이었죠. 그 친구가 억울하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박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까지 같은 일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민정은 박 이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릴게요.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나려는데 민정이 다시 불렀어요. 이사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박 이사가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영숙 씨와는 어떤 관계셨어요? 사진에서 봤거든요. 박 이사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준호 씨 아버지가 죽기 전에요. 민정은 놀랐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속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는데 전부 거짓이었어요. 박 이사는 쓸쓸하게 웃으며 떠났고 민정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민정이 정원에서 나왔을 때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찾았잖아. 민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화장실 갔다가 바람 좀 쐬었어. 준호는 의심하지 않고 차로 향했는데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박 이사님이랑 얘기했어? 민정은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응, 복도에서 마주쳐서 인사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은 아버지 친구셨대. 엄마도 잘 아시는 분이고. 민정은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준호는 계속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박 이사님이 이상해. 회사 일에 자꾸 간섭하시고. 민정이 물었어요. 무슨 간섭?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재무 관련 서류를 자꾸 확인하시더라고. 예전엔 그러지 않으셨는데. 민정은 박 이사가 뭔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짐작했습니다. 혹시 문제라도 있는 거 아냐?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엄마가 다 관리하시니까 문제 없어. 민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박 이사님이 움직이는 거야. 집에 도착해서 민정은 박 이사의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고 뒷면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증거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회사 내부 자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민정은 명함을 서랍 깊숙이 숨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더 위험해졌다는 것도 알았어요. 영숙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그만큼 영숙도 더 경계할 거였습니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어요. 며느리, 내일 시댁에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고 민정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조사하는 걸 알게 된 걸까요? 준호도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민정이 물었지만 준호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나도 몰라. 그냥 같이 올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셨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와 앉아. 거실 테이블엔 서류들이 놓여 있었는데 민정은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차를 따라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너희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준호가 물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집 리모델링 하기로 했어. 너희 집. 민정과 준호는 놀랐어요. 리모델링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응. 엄마가 비용 다 댈게 주방도 새로 하고, 화장실도 고치고. 너희 편하게 살아야지. 준호는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불안했습니다. 영숙이 그냥 좋은 일을 할 리 없었거든요. 영숙이 서류를 준호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약서야. 리모델링 업체랑 계약하는 거니까 사인만 하면 돼. 준호는 아무 의심 없이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민정이 재빨리 말했어요. 잠깐, 제가 한번 볼게요. 민정이 서류를 가져와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정말 리모델링 계약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꼼꼼히 읽어보니 이상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주택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며 민정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숙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뭐가? 민정이 해당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영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형식적인 거야. 공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고. 하지만 민정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건 영숙이 말을 끊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엄마를 믿지 못하는 거니?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엄마가 하시는 일인데. 민정이 급하게 말했어요. 안 돼요. 이건 집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준호는 민정의 말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엄마가 우리한테 그럴 뿐이 아니야. 민정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하지만 준호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엄마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야? 민정은 답답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자는 거예요. 영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섭섭하구나.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준호는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민정이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준호는 펜을 집어들고 서류에 서명하려 했는데 민정이 급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변호사한테 한 번만 보여주고 해요. 준호가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그만해! 너 왜 이래? 엄마를 이렇게 못 믿어? 민정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여보, 제달 나중에 후회해요. 하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고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민정은 그 장면을 보며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가 서명한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영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잘했어. 아들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리모델링 계약서예요? 영숙이 민정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그만해. 내가 너무 나가는 것 같구나. 준호도 민정을 나무랐어요. 여보, 그만 좀 해. 엄마한테 실례야. 민정은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고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만 가볼게. 준호야.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준호가 어머니를 배웅하러 나갔고 민정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민정은 바로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님, 저예요. 민정이에요. 박 이사가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계약서에 준호 서명을 받았어요. 리모델링 계약이라고 했는데 박 이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민정이 기억나는 대로 설명했는데 박 이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건 집 소유권 이전 계약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정은 예상했지만 충격이었습니다. 확실해요? 박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볼게요. 등기소에 조회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민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2시간 후 박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집이 영숙 씨 명의로 넘어갔어요. 민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는데 얼굴이 창백해지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민정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에서 나한테 사직하래. 민정은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준호가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회사 이사회에서 준호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횡령 의혹이었습니다. 횡령이라니 무슨 소리야? 준호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몰라. 내 명의로 된 법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대. 근데 난 그런 통장 만든 적도 없어. 민정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영숙이 준호 명의로 돈을 빼돌렸고 이제 그 책임을 준호에게 떠넘기려는 거였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어머니가 관리하시잖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영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연결이 안 됐어요. 준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거 자칫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어. 민정은 준호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요. 민정은 준호를 소파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준호가 멍한 표정으로 민정을 봤어요. 뭔데?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었어.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민정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조사한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법인 통장, 보험 증서, 유령 회사, 박 이사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요. 준호는 듣고 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민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박 이사님이 확인해 주셨어. 준호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박 이사? 그 사람 말을 믿어? 엄마랑 옛날에 사이 안 좋았던 사람이야. 민정은 답답했지만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제 서명한 것도 리모델링 계약이 아니라 집 소유권 이전 계약이었어. 지금 우리 집은 어머니 명의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가. 민정이 노트북을 꺼내 등기부등본을 보여줬는데 소유자가 영숙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럴 리 없어. 엄마가 날 배신할 리 없다고. 민정이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를 의심해서 이렇게 된 거야. 민정은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여보, 진정해. 우리 같이 해결하자. 하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민정은 거실에 혼자 남아 울었어요. 모든 걸 말했지만 준호는 여전히 어머니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정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유나가 대답했어요. 선배,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증거도 충분하잖아요. 민정은 알고 있었지만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준호도.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배, 이대로 가면 형부가 감옥 가요. 진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고발해야 매형을 살릴 수 있어요. 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박 이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박 이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이게 영숙 씨가 빼돌린 돈의 흐름이에요. 전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민정이 서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걸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횡령, 사기, 문서 위조까지 다 입증할 수 있어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는 걸요. 준비하세요.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박 이사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전화 왔어. 만나자는데. 민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숙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준호의 전화를 받고 민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준호는 한참 후에 대답했어요. 내일 만나자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민정은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움직인다는 건 뭔가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민정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거였습니다. 여보, 내일 나도 같이 갈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엄마가 나만 오래 둘이 얘기하고 싶대. 민정은 더욱 불안해졌지만 준호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어머니를 믿고 싶어 했고 민정의 말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정은 박 이사와 유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어머니가 준호를 만나려고 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박 이사가 대답했어요. 조심하세요. 영숙 씨가 준호 씨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준호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민정은 집에 혼자 남아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민정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단 한 줄이었습니다. 민정은 잠들 수 없었고 거실에서 준호를 기다렸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이상했어요.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어땠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민정이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여보, 얘기 좀 하자. 민정이 팔을 잡았는데 준호는 차갑게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민정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회사에 간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민정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준호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니까요. 왜 회사에 가는 걸까요? 민정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점심때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 집에서 얘기하자. 민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고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을 때 그와 함께 영숙도 왔습니다. 민정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영숙은 차갑게 웃으며 들어왔는데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에 앉았어요. 앉아. 며느리 얘기 좀 하자. 영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고 영숙이 말을 시작했어요. 며느리, 요즘 이상한 짓 많이 하더구나. 민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우리 집 서재 뒤지고, 회사 서류 조회하고, 박 이사랑 몰래 만나고. 민정은 할 말을 잃었는데 영숙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영숙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며느리가 뭘 하는지 다 보고 있었어. 민정은 준호를 봤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민정은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조사했어요. 어머니가 준호 명의로 횡령하는 거 다 알아요. 영숙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증거라도 있어? 민정이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려 했는데 준호가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민정은 놀라 준호를 봤어요. 여보, 준호는 민정을 차갑게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설명해 주셨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민정은 믿을 수 없었어요. 무슨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증거들 말이지. 다 조작된 거야. 박 이사가 날 모함하려고 만든 거지. 민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영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며느리, 넌 이용당한 거야. 박 이사가 날 무너뜨리려고 너를 이용한 거라고. 민정은 준호를 봤는데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진짜야. 어머니가 거짓말하시는 거야.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난 엄마를 믿어. 그 말에 민정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 집에서 나가. 민정은 놀라 영숙을 봤어요. 네,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망치려는 사람은 필요 없어. 짐 싸서 나가. 민정이 준호를 봤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잠깐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민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준호는 여전히 민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해. 영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며느리도 머리 좀 식혀. 그동안 박 이사 같은 나쁜 사람들한테 속았으니까. 민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악마예요. 영숙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삼지 말자 했지. 너, 내 상대가 안 돼.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를 닮고 싶지 않아요. 자식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영숙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이내 차갑게 웃었어요. 나가. 민정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모아둔 증거들 뿐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준호를 봤는데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여보, 후회하게 될 거예요. 민정의 마지막 말에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문을 나섰고 영숙이 뒤에서 말했어요. 다신 오지 마. 문이 닫혔습니다. 민정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는데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님, 저 쫓겨났어요. 박 이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준호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적이 됐어요. 박 이사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싸워야겠네요. 법적으로.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후퇴는 없어요. 민정은 유나의 집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유나는 민정을 위로하며 도와줬는데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며칠 후 민정은 박 이사, 유나와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증거를 정리해 봅시다. 박 이사가 말했고 셋은 노트북을 펼쳐 자료를 확인했어요. 횡령 증거, 보험 사기, 주택 사기, 문서 위조, 모든 게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고소할 수 있어요. 유나가 말했는데
하지만 민정은 망설였어요. 그럼 준호도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명의를 도용당한 거니까. 민정은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증언할게요. 준호 씨가 몰랐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민정은 한참 생각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고소합시다. 그런데 유나가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선배, 이거 봐요. 유나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는데 시댁 CCTV 백업 파일이었어요. 이게 뭐야? 민정이 물었고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전에 시댁 인터넷 공유기 접속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클라우드 백업 설정되어 있는 거 봤거든요. 민정은 놀랐어요. 그럼 이게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 CCTV 영상이에요.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되고 있었어요. 영상을 재생했는데 영숙이 박 이사와 만나 주식 조작을 논의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준호 명의로 돌려놔. 그 멍청이는 내 뜻대로 움직여. 영숙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정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야. 박 이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해요. 영숙 씨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민정은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정은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영숙을 상대로 한 횡령, 사기, 문서 위조 혐의였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곧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내가 엄마를 고소했다며?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넌 정말 우리 가족을 망치는구나. 민정은 슬펐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전 당신을 구하려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전화가 끊겼고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민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다가와 민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선배, 잘하셨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볼 시간이야. 고소장이 제출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영숙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두했어요. 준호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민정은 그 소식을 들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박 이사도 증인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20년 전 일부터 최근까지 영숙이 해온 모든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점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 가고 있었어요. 유나는 민정과 함께 있으며 지지해줬습니다. 선배, 곧 끝나요. 조금만 더 버텨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진실을 알게 된 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습니다. 한 달 후 검찰이 영숙을 기소했습니다. 횡령, 사기, 문서 위조, 배임 등 여러 혐의였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고 민정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왔는데 재벌가 며느리의 고발 사건이라 관심이 컸어요. 민정은 긴장한 채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유나와 박 이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는데 민정을 보며 차갑게 눈을 흘겼습니다. 준호도 왔습니다. 민정을 보지 않고 어머니 옆에 앉았는데 얼굴은 헬쑥하고 수척해 보였어요.
한 달 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기립. 모두가 일어섰고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영숙에 대한 횡령 등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또한 아들 명의의 보험을 자신이 수익자로 만들었으며 주택 소유권을 사기로 취득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법인 통장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는데 매달 일정 금액이 유령회사로 빠져나간 기록이었어요. 이 돈은 피고인이 만든 유령회사로 흘러갔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영숙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보험 증서가 제시됐습니다.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여러 개의 고액 보험에 가입했으나 수익자는 모두 피고인 본인입니다. 준호는 그것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주택계약서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리모델링 계약서라고 속이고 아들에게 서명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주택 소유권 이전 계약서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영숙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는데 영숙이 박 이사와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준호 명의로 돌려놔. 그 멍청이는 내 뜻대로 움직여. 영숙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고 준호는 고개를 들어 화면을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변론하시겠습니까? 영숙은 천천히 일어섰는데 여전히 침착해 보였어요. 저는 아들을 위해 한 일입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은 거고 집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한 겁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그럼 왜 아들 몰래 했습니까?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알면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다 아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민정은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CCTV 영상의 발언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숙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감정적으로 한 말입니다. 제 진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판사가 민정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민정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는데 선서를 하고 앉았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며느리입니까? 민정이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제 통장을 관리하고 제 일정을 간섭하고 제 삶의 모든 걸 통제하려 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민정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민정은 준호를 봤는데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난 내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해.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생을 망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박 이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피고인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박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피고인의 남편과 사업을 함께 했습니다. 검사가 계속 물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 이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했죠.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그 후 피고인은 회사 경영권을 주장했고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는 무겁고 슬펐어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자 위조된 차용증을 내밀었고 법정 싸움까지 갔습니다. 박 이사는 영숙을 봤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들을 이용해서요. 영숙은 차갑게 박 이사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날 배신했잖아! 박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배신한 건 당신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용만 했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준호는 모든 증거를 봤습니다. 법인 통장, 보험, 계약서, CCTV 영상, 모든 게 명확했어요. 휴정 시간에 준호는 복도로 나왔는데 민정이 다가갔어요. 여보, 준호는 민정을 봤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난 너무 바보였어. 민정도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준호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날 이용한 거였어. 믿을 수가 없어. 민정은 준호를 안아줬는데 준호는 민정의 품에서 울었어요. 어떻게 엄마가 친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정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재판이 재개됐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영숙은 일어섰는데 처음으로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위해,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다 아들을 위해서였어.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영숙은 아들 명의로 횡령, 사기, 문서 위조 등을 저질렀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영숙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가족 관계를 이용한 악질적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영숙은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안 돼, 안 돼. 영숙은 준호를 봤는데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고 영숙은 끌려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민정과 준호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둘은 대답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차에 타서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민정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회복하는 거죠. 우리 함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 민정은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지금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지만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였어요. 판결이 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고 민정과 준호는 조용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서울을 벗어나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집이었는데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준호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횡령 혐의는 벗었지만 회사에 남아있기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민정도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살며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마당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민정은 그곳에서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목공일을 배우며 가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삶이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멍하니 있었는데 민정이 차를 들고 나왔어요. 여보, 차 마셔요. 준호는 차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뭐 생각해? 민정이 물었는데 준호는 한참 후에 대답했어요. 엄마 생각, 민정은 조용히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면회 갔다 왔어. 민정은 놀라 준호를 봤어요. 혼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한테 말 안 하고 갔어. 미안해. 민정은 이해한다는 듯 손을 잡아줬어요. 어땠어?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늙으셨더라.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얼굴도 수척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민정은 준호의 손을 꽉 쥐어줬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준호가 대답했어요. 미안하다고, 계속 미안하다고만. 준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용서해야 하는 건지, 화를 내야 하는 건지. 민정이 준호를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준호는 민정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민정도 영숙을 면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는 놀랐어요. 여보, 괜찮겠어?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끝내려면요. 준호는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같이 갈게.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가고 싶어요. 준호는 걱정스러웠지만 민정을 믿기로 했어요. 알았어. 조심해. 민정은 교도소로 향했는데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감정으로 만나야 할지요.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어요. 민정은 유리창 앞에 앉아 기다렸는데 곧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 말대로 영숙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영숙은 민정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도 약해져 있었어요. 민정은 전화기를 들었고 영숙도 전화기를 들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는데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니? 민정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끝내러 왔어요. 제대로요.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은 영숙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영숙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 가난해지는 게.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모든 게 무서웠어. 돈이 없으면 아들도 잃을 것 같았어. 민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 아들 명의로, 내 명의로 뭐든지 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아들을 잃는 길이었어. 민정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영숙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걸 망친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지금은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당연해. 민정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영숙이 고개를 들어 민정을 봤어요. 준호는 우리 아들은 괜찮니?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지만 회복하고 있어요. 영숙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정은 일어서려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원하시던 게 뭐였어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돈이었어. 안전이었고. 영숙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민정은 그 말을 듣고 뭔가 느꼈어요. 이제야 그 말이 진심이네요, 어머니.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심이야. 너무 늦었지만. 민정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건강하세요, 어머니. 영숙은 손을 흔들었는데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민정은 돌아서서 나왔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준호에게 면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민정이 말을 마치자 물었어요. 여보,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니까요. 준호는 민정을 안았고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준호는 목공일을 배워 작은 가구 공방을 열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고 마을 사람들이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텃밭을 가꾸며 채소를 키웠어요. 수확한 채소로 요리를 하고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유나가 놀러 왔는데 박 이사도 함께 왔어요. 선배, 오랜만이에요.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민정도 반갑게 안아줬어요. 유나야, 보고 싶었어. 박 이사는 준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준호 씨, 잘 지내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했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했습니다. 박 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넷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선배, 행복해요? 민정은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는 정말 행복해. 준호도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했어요. 제대로요.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용기 내신 거.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님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박 이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정 씨 혼자 힘으로 하신 거예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넷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는데 민정이 텃밭에서 따온 채소로 요리를 만들었어요. 준호는 고기를 구웠고 유나와 박 이사는 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말 맛있어요. 선배, 유나가 말했고 민정은 뿌듯해했습니다. 자주 놀러와 언제든 환영이야. 저녁을 먹고 나서 넷은 마당에 나와 별을 봤어요. 하늘에 별이 가득했는데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준호가 민정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민정이 물었습니다. 왜? 준호가 대답했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진실을 밝혀줘서. 민정은 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정과 준호는 여전히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준호의 공방은 잘 되고 있었고 민정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았고 도시에서 온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정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편지 왔어. 민정이 편지를 받아보니 교도소에서 온 거였어요. 영숙의 편지였습니다. 민정은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 건강이 안 좋아져서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돈과 안전에 집착하다가 정말 중요한 걸 잃었어. 준호를 잘 부탁해. 너만 믿는다. 그리고 고마워. 진실을 밝혀줘서. 내가 아니었으면 준호는 평생 내 그림자 속에서 살았을 거야. 이제 난 정말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만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건강해라. 행복해라. 영숙 올림. 민정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래? 민정이 편지를 건넸고 준호도 읽었어요.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민정이 준호를 안으며 말했어요. 연애 가요 함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교도소로 향했어요. 영숙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비록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정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잘하고 있어. 차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고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며칠 후 소식이 왔습니다. 영숙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민정과 준호는 조용히 장례를 치렀고 영숙을 묻었습니다. 묘비엔 간단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영숙 1962-2025 이제 평안히. 준호는 묘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괜찮을 거예요. 민정은 준호의 손을 잡았고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정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고 민정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준호는 공방에서 가구를 만들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민정의 카페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둘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준호가 물었고 민정이 대답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고 믿고 함께 하면서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정답이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가족의 관계는 진실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왔어요.